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 등으로 여전히 시장에 쌀이 부족한 건데요. 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다음 달이 지나야 가격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논 가장자리를 지나는 콤바인, 베어진 벼가 기계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순천 들녘에서는 막바지 조생종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했지만 지난해보다 병해충 피해가 줄어 품질과 생산량이 우수합니다. 고시가리에 비해서 그 수확량이나 품질 면에서 아마 월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이제 고온 다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예년에보다 더 낫습니다. 수확한 벼는 인근에서 도정한 뒤 곧바로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쌀 작황은 나쁘지 않다는데 시장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쌀 20kg 한 포대 소매 가격은 64,700원. 지난해보다 약 20% 오른 것으로 전국 쌀 시장이 비슷한 양상입니다.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이 큽니다. 사람이 굶고는 살 수는 없으니까 쌀은 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살기 진짜 힘들어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쌀을 평년보다 많이 사들였고 벼멸구 등 병충해가 심각해 생산량이 줄어든 게 현재 영향을 주는 겁니다. 쌀값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10월 중순이 지나야 안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협 판매 등을 제외하면 중간 유통 구조가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소비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시장의 비중 물량을 풀어도 시장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구조, 유통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축 양곡 5만 5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쌀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통합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속히 설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오는 2027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정 장관에게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서 지역별 필수 과목별 필요 의사 정원 추계에 전남 지역을 포함하는 등 현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수 해역의 적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초 돌산 지역 어가 4곳에서 어류 10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돌산읍과 화정면 등에 있는 양식어가 8곳에서도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폐사 규모는 28만 1천여 마리, 피해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산당국은 적조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황토살포 등의 방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벌써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 정치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포지티브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질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현재 6명 안팎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 잠재 후보들은 벌써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합니다. 광양의 한 공기업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잠재 후보는 재임 기간 체결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해당 공기업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잠재 후보 측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월 면사무소 기공식 등 광양시가 주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도 잠재 후보들 간 신경전은 날선 네거티브 공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잠재 후보들 간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은
광양시를 넘어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선거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어김없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9개월여나 남은 상황. 잠재 후보들 간 네거티브 조기 과열 양상에 지역사회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경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표를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 실제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득표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자제하고 정책으로 좀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인 정당들이 나서 네거티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런 사전의 정치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룰을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우호적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잠재 후보들을 앞세운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구태정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강한 선거 문화는 아직 지역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요. 주취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전남 서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입니다. 10개 병상 중 2개의 병상이 커튼으로 구분돼 있고 벽에는 24시간 경찰관 상주라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주취자 응급 환자를 구분해 치료할 수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마련된 겁니다.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사분도 이제 주취자를 대할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도 경찰관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으로 진료를 경찰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고 119 대원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 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취자가 오면 병상 바로 옆 대기 공간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평소에는 의료원 주차장 부지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민원인 상담이나 순찰 등 근무를 하다가 응급실에 주취자가 왔다는 연락이 오면 출동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역할입니다. 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고 또한 사무실에 대기했을 때는 비상벨을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목포의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9.4건. 전남 전체에서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순천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남권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는 주취자 보호 업무 부담이 컸던 상황. 이번 센터 개소로 경찰관들은 수사와 순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자를 보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난동이나 자해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지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남도가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주취자는 물론 의료진과 일반 환자, 경찰 모두에게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양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3일 오전 도이동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이 닿으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한평군 알루미늄 분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려하면 완전 진화까지 30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매연과 분진, 미세 오염물질의 장기 확산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남선 기차의 절반가량은 좌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KTX 산천입니다.
휴일과 주말 호남선 표 구하기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모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여행사 직원부터 명절에 앞서 일찍 고향을 찾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연의 시민들로 기차역은 벌써부터 활기가 가득합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속철도 승차권을 최고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추석 승차권 예매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할인 소식에 예년보다 더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고된 상황. 문제는 이 같은 표 전쟁이 연휴뿐만 아니라 주말, 주초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회사로 형제들이 다 내려오는데 차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애매해서 같이 만나서 가야 됐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따로따로 시간을 서로 기다렸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는 있죠. 늘어나는 수요를 열차 운행 횟수와 편성이 따라잡지 못하며 애써 유치해온 관광객들조차 놓칠 위기입니다. 여행 오려고 한 2, 3주 전부터 계획 잡았는데 표가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9시쯤 오려 했는데 매진이어서 일부러 6시 거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편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기준 주말 운행 횟수는 광주 송정역은 하루 23회, 동대구역은 78회. 운행 횟수는 3분의 1 수준인데도 광주 송정역은 동대구역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KTX 청룡의 경우 KTX 산천보다 한 번에 50%가량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 호남선의 경우 청룡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고 있고 산천의 경우 전국에서 편성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오후와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좌석 수가 377석에 불과한 KTX 산천 열차 대신 995석 규모 KTX1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유연한 운행 대책이 절실히 시급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평택 5송, 2복선화 완공과 고속 차량 추가 도입 등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증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끝나기 위해선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와 고흥 완도 경계해역에서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김 불법 양식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데 이어 이달 초 여수와 고흥 완도 경계해역에 무단 설치된 부표 500여 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업 지도선의 상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새벽이나 야간, 기상 악화 시기에 불법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한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과 광양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여수 지역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정된 진남관과 연계한 미디어 아트와 거문도에서 진행되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탐방 프로그램 등은 내년 섬박람회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